자, 시작할게요. 뭐야. 들리세요? 예, 예, 예. 음, 이게, 뭐야. 나중에는 진짜 이게 일본 이거 안 치면 어떻게 방송하려나 몰라. 마이크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자, 일단, 간단하게 이제 내일 아침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국 시장이 뭐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을 했죠. 그죠?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반등 자리가 들어섰다. 이제 근데 이제 왜냐면 지난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어, 좀 과하게 하락을 갖고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반등의 타이밍에 들어선 부분이고 사실 저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이 그죠? 우리 시장 반도체도 그렇고 지난주에 한 13% 정도 하락을 했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뭐 엔비디아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던 특히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부분들의 약세 흐름들이 진행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도 반등이 한번 들어올 만한 위치였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부분이 PC 물가 지표인데 뭐 예상치 부합되는 흐름 부분 나왔고 사실 근원 PC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PC 물가가 예상치대로 나올까 뭐 요 정도였는데 뭐 예상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단기 낙폭 과대에 의한 기술주들의 반등이 일부 나타났고 그죠? 그런 가운데 대부분 섹터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난하게 시장 흐름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또 지표와 FOMC 회의, FOMC 회의뿐만이 아니라 BOJ, 일본 시장 그리고 또 고용 보고서 그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할 거 없이 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일본은행 BOJ의 금리 결정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거냐 하는 부분 거기에 이제 BOE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뭐 그 나름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이번 주에도 복합적으로 놓여져 있는 부분인데 일단 미국 시장만 보면 미국 시장의 큰 기업 시가총액 큰 기업의 위치들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뭐 0.69% 반등을 했어도 음봉이지 빨간색 음봉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봉상으로는 지금 요 110불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고 거기에 이제 애플도 지금 뭐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하락할 이후에 지금 음봉 개수가 여기서 올라가 옵션 만기 끝나고 올라갈 때는 파란색 양봉 개수가 많았는데 그죠? 오히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요 215불 지지 라인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급격하게 내려왔었던 하락 부분은 일정 정도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 흐름 부분이냐 아니면 섹터의 이 로테이션을 위한 흐름이냐 뭐 논란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이 중소형주 러셀 2000과 관련된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종목들의 반등이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지수상 흐름으로 봤을 땐 그렇게 뭐 단기적 부분에 있어서의 하락 부분을 리바운딩하는 그런 수준의 움직임이 이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왜 미국 시장이 중요하냐? 미국 시장의 주도 흐름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주도 섹터의 변화 흐름 부분들이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니까 자 일단 우리 시장하고 보게 되면 같이 열리는 이제 홍콩이나 상해를 보게 되면 다 안 좋은 모습이죠, 그죠? 뭐 홍콩이 더 말을 해주고 있는데 중화권 시장에서 이제 지금 뭐 중화권 시장에 있어서는 특별한 모멘텀은 없고 거기에 경제 지표가 안 좋은 흐름 부분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이 진행되면서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의 중화권, 상해나 홍콩의 모습인데 그건 뭐 경기 지표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내려오는 게 경기 부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미국 경기 너마저 안 좋으면 그죠? 섹터가
성장이나 하는 부분들이 경기가 이제 연착륙되지 못하고 경착륙됐을 때의 우려를 지금 반영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중화권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유럽 쪽도 지금 계속 독일이나 유럽 보게 되면 횡보하다가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인데 뭐 크게 내려오지는 않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다우지수는 뭐 30개 종목이니까 그거 한데 S&P 500하고 나스닥 이게 중요한데 S&P 500 종목 부분의 흐름은 나스닥보다는 강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 S&P 500의 기술적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지, 그지? 이렇게 지지 라인에 와서 지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이걸 무너뜨리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당연히 요 하락 부분에 그죠? 여기서 1차 하락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아주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흐름을 갖고 들어와서 하락의 마디를 형성했으니까 반등을 했는데 미국 시장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이게 뭐예요? 5일 이평선을 S&P 500도 확보는 못했지, 그죠? 확보를 하고 돌아서 좀 센 반등이 좀 나와줘야 끝났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전개가 돼야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마무리됐느냐 안 됐느냐까지 판단을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건 기술적 반등이니까 3일 연속 떨어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왔다가 되돌아 나가는 이러면서 이런 하락 흐름으로 갈 거냐, 그죠?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이러면서 조정이 깊어질 거냐 아니면 여기를 돌아서서 나와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갈 거냐, 그제? 그러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야. 나스닥도 1차 하락하고 여기서 1차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했는데 반등의 힘은 그렇게 크질 않잖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을 하는 흐름 부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그죠? 근데 사실 그 흐름을 이제 여기서 아직 얘도 5일 이평선을 확보하지, 나스닥도 5일 이평선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돌아 나오려면 중요한 뭔가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경제 지표를 우리가 보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계절성을 한번 보면 계절성을 본다는 건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시장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시장 차트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겠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매번 보면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요 이제 작년에 8월, 9월, 10월 작년도 8월, 9월, 10월 요때도 좀 시장이 안 좋았어. 그죠? 지금 이제 7월인데 그죠? 8월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8월로 접어드는데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 계절성으로 보게 되면 사실 추석을 앞둔 시장은 별로 안 좋은 적이 많아.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그걸 이제 하나 우리 시장 업종 지수 흐름 부분에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이제 월봉으로 보면 더 빠르겠지, 그죠?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연봉에 이 코로나 때 막 이렇게 올라갔던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구나, 눈으로 들어오는 게. 그죠? 우리 시장으로 8, 9, 10월을 보게 되면 작년 코스피 8, 9, 10월 작년에 보게 되면 8, 9, 10월 이렇게 급락을 했던 적도 있죠, 그죠?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았고 거기에 그 이전 조금 상황은 틀리지만 또 8, 9, 10 이때도 그렇게 뭐 썩 좋은 때가 재작년에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물론 이거 연도별로 요 8, 9, 10 그 전에도 여기 뭐 하락 추세로 전환하면서 내려오던 때니까 이게 8, 9, 10월 때고 이때는 그나마 8, 9, 10월 때가 뭐야? 그 이후에 세게 오르긴 했어도 2020년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세게 오르긴 했어도 8, 9, 10월이 그렇게 만만한 달은 아니야. 계절적으로. 왜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우리 시장은 또 이제 미국 시장도 뭐 8, 9, 10월 달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만 우리 시장은 그 여름 휴가 이후에 또 뭡니까? 추석 전. 그죠? 추석 전. 거기다가 뭐예요?
그 연말 양도세 과세 뭐 이와 연관돼서 미리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던 게 또 8, 9, 10월이었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은 지금 뭐 아직 그 뭐예요?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도 확실하게 해소가 되진 않았지. 지금 나름 뭐야? 근데 그 흐름상은 못하는 건 분명한데 왜냐면 그 시스템이 지금 뭐 정립이 구축이 안 됐다라고 기관들의 국가 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될 확률은 높은데 그래도 그 노이즈를 확실하게 벗겨줘야 되는데 그게 벗겨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냥 뭐야 지금 뭐 누구야 한나라당이야? 국민의힘 뭐 새로 당대표 선출된 한동훈 대표도 뭐 한동훈 대표는 뭐 뭐죠?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뭐 유예나 뭐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쪽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아직도 반대 여론이 좀 많은 쪽이고 근데 저는 개별적으로도 보게 되면 뭐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행여나 이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이 뭐에 폐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예하거나 폐지하거나 수정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쪽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진짜 위험하다 민주당이. 그래서 진짜 시행을 해서 저는 시행을 하게 되면 거래소는 20% 정도 떨어져야 되고 코스닥은 한 40% 정도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시장이 20% 40% 떨어지면 그 원망을 타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라고. 그런데도 시행을 하겠다면 그건 뭐 방법이 없지. 그런데 그나마 이제 그 강성 쪽이 아닌 쪽은 조금 뭐 이 수정 보완 뭐 폐지 뭐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는데 여튼 지금 코스피 쪽 라인이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제 코스닥은 더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 추세의 하단 라인인데 이거를 무너뜨리면 이게 코스피야, 그죠? 코스피가 여기 그리고 그 사실은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돼야 가장 좋은데 이 선이 여기까지 이 라인을 깨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건 상당히 지수의 힘 자체는 많이 약화가 된 건 분명하죠. 자, 이제 다시, 자, 이제 일단 앞부분은 뭐 그렇게 하고, 일단 이제 그래서 시장 지수 자체적으로는 지금, 힘이 상당히 없는 순이고, 없는 부분이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보더라도 지금, 코스닥은 더 사실 위험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그죠? 지금 이걸로 보면, 그죠? 겨우 지금 여기 라인을 지켜준 건데, 실제로 보게 되면, 지수가, 그죠? 여기를 깨서 내려오면 사실 답이 없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시장 지수가 지수 자체는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라인 부분에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보더라도 일단 이제 지수 자체는 그동안 전저점을 계속 하회하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지수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러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그나마 우리 시장은 이 밸류업 관련주들하고 미국 시장은 빅테크 세븐 종목이 그리고 우리 시장은 이 밸류업 관련주와 실적이 있는 쪽 라인 부분만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어제랜다 지난주는 다 약세를 보였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내일 우리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양호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그 반등의 성공과 그 속에서 더 지수를 지금은 안심할 수 있는 반등 포인트는 아니고 그죠? 지수가 안정성에 들어오려면 더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흐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아닌 부담인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주요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가지라기보다는 세 가지 정도지 하나는 뭐냐면 글로벌 시장의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주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름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줘야 되는 상황.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죠? 지금껏 보았지만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이제 2,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3,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높아져야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부침개증으로 이렇게 맞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고긴축에 의해서 고긴축 강도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낀다. 그런 상황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안 해주면 뭐예요? 이후에도 계속 피로감을 더 느끼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와 경기와 실적이 사실은 세 박자가 같이 어우러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시그널을 내줘야 되는 거지. 그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FOMC 회의 8월 1일 날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시그널을 보여줄 거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줄 거냐. 그래야 이제 나름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도 되돌아갈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보려면 지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지겠지만 여튼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죠? 거기에 이제 BOE 통화정책 회의하고 뭐 BOJ 일본 금리 정책 결정 회의도 중요하죠.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인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동 여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지표 쪽으로 보게 되면 뭐 유로존 GDP 발표가 화요일 30일 날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31일 수요일 날 7월 중국 국가 통계국 제조 PMI, 그죠? 제조 PM 계속 지금 중국 지표가 안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에 대한 부담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중국은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뭐 중국이 나름 지난주에 금리 인하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 시장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중국에서 계속 떠나잖아. 그지? 어디야? 여기 안 올려놨나? 중국에서 지금 중국의 그 일본 자동차 회사들 다 문 닫고 떠나잖아. 그러니까 중국 쪽 제조업이나 이런 쪽이 좋아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지표 부분은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상황이고, 여튼 그런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어떻게 나올 거냐? 공장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KK님. 중국은 지네들끼리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보니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국에 놓여져 있는 서방 기업들의 공장들을 자꾸 빼내는데, 뭔 또 어떻게 자기네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해보겠다는 건 또 뭐예요?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에서 다 관세 폭탄을 내리는 거고. 그죠? 그런데 중국에 뭔 비전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흐름 부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중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그게 쉽게 바뀔 리가 없고, 그죠? 뭐 태양광이니 2차 전지니 거기다가 반도체니 뭐 자기네가 나름대로 굴기 위해서 막 과잉 생산을 내고 그러면서 뭐 일단 시장에 침투한 이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데, 그런 부분을 서방 국가들에서 용납할 일도 없고, 용납하면 자기네 제조업들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7월 제조업 지수가 중요할 텐데, FOMC와 함께. 왜냐면 이 제조업 지표도 지금 50 이하잖아.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중국도, 그죠? 그 50 이하라는 거, 50이 기준점인데 50 이하라는 건 그만큼 경기 기대감이 약화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 민감 흐름 부분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회복시켜 주려면 뭐예요? FOMC 회의에서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을 만큼 또 경제 지표가 부진해줘야 되는 또 이런 딜레마가 놓여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아주 힘든 위치인 거죠. 그죠? 거기다가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이것도 이제 금리와 연관되어 있는데,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가 더뎌지는 거고, 나쁘게 나오면 또 안 좋다라고 인식할 만큼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해외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지수의 흐름 부분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을 갖고 가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부분에 있어서의 뭐 실적 발표는 개별 기업들이 계속 실적 발표하는데 우리나라 월요일 날 뭐 은행, 기업은행과 DGB 금융지지요. 그죠? 거기에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발표, 맥도날드의 실적 발표, 거기에 이제 화요일 날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런데 이전에 원래는 4, 4분기 작년 3, 4분기나 4, 4분기에 막 영업 적자 막 나오고 그거보다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떨어지는 건 왜 그러느냐? 이전에 실적이 안 좋아도 시장이 좋을 땐 그제 향후 기대감, 향후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그러니까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하지 우리가 실적이 지금은 이렇게 적게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고 뭐 적자여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성장이 더 현실적인 실적보다 성장의 포커스가 큰 쪽은 그렇게 멀티플을 시장이 좋으면 많이 주고 시장의 유동성이 적으면 적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개인 유동성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게 주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 4분기보다 영업 실적 부분이 그죠? 마이너스일 때 4, 4분기 때보다는 나아진 부분인데도 주가가 더 하락하는 부분은 멀티플을 감소해서 주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멀티플을 감소해서 주는 게 바뀌어지려면 이번 분기가 확실하게 저점이다. 확실하게 저점일 거면 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매출이.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매출이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가 불확실한 거예요. 왜 불확실하냐? 트럼프가 될지, 공화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그죠? 그런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는 데다가 금리가 이렇게 고긴축으로 가는 상황에선 비싼 일단 자동차 자체가 안 팔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고금리라도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나름 소매, 판매의 그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죠? 자꾸 비싼 자동차나 가구나 이런 비싼 제품, 비싼 거에 대한 구매가 떨어지는 거지. 그죠? 명품도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명품 하는데 중국은 이미 명품에 등 돌려가지고 박살이 나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할인율을 훨씬 내려서 팔고 있는 중이잖아요. 루이비통부터 시작을 해서 막 그죠? 우리나라 쪽만 그렇게 멀티플이 내려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저점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실적 발표가 다 끝나고 그 이후에 일단 대선 불확실성에서 민주당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그런데 근데 저는 그렇게 나아질 거라고 봐요. 이번에 주말 부분에 이제 미셸 오바마나 뭐 다 이제 해리스를 또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제 생각이 예전에 이야기 여러분들께 한 것처럼 에코프로 BM 실적 분명히 안 좋을 거고 포스코피 처음보다 더 안 좋을 거고 그리고 LNF는 더 안 좋을 거고 그 실적까지가 발표가 돼서 돌아가면서 실적이 안 좋으면 돌아가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 실적 발표가 다 난 부분에서 저점이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2차전 쪽은.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좋을 때는 어떤 기업의 한 섹터 하나에서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 다음 기업도 좋게 나올 가능성 이것 때문에 순환하면서 상승하게 되는데 하락할 때는 반대다고. 그래서 2차전지가 아직 제가 계속 조심하고 아직도 바닥이 안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만 지금은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우려 그런 부분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화요일 날 실적 나와서 또 한 번 충격받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LNF 이제 마지막 대부분의 기업은 화요일까지 실적 발표를 통해서 2차 전지는 거의 일단락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LNF 정도 그때가 이제 막바지일 거고 그 타임 정도가 이제 어느 타이밍에서 저점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 자 이제 그런 와중에 미국 시장에서는 3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는 안 써있지? 여기.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31일.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이제 실적이 중요하지. AMD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AI 기술주들에 대한 흐름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미국 시장에서 그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1일 날 애플. 그죠? 애플의 실적 발표. 그러니까 애플도 1일인데 우리 시장으로는 2일이지. 하루씩 늦춰지니까. 그제?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 발표. 그죠? 애플과 아마존 이 실적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 시장의 기업들의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세게 하는 그 흐름이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은 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실적을 우리 시장이 우리가 미리 뭐 좋게 나오고 좋게 나온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좋게 나왔을 거 안 좋게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걸 봐야 되는데 뭐 그 메가 세븐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애플, 아마존 이 네 개 기업 일곱 개 주요 기업 중에 네 개의 주요 기업이 이번 주에 발표되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주간 아니에요. 이번 주가. 그죠? 이번 주 주간에 저 빅테크 기업들 네 개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확 위로 돌려주지 않으면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지수상으로는 부담인 그런 흐름 부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그죠? 그래서 실적 발표는 그래서 중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이 통화정책과 관련돼서는, 미국의 이 7월 FOMC, 결과는 이제 8월 1일 날 나왔지만, 물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9월 달에, 뭐 0.25bp 인하는 거의 뭐 100% 정도,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행여나 0.5bp를 한꺼번에 인하하는 그런 흐름도 암시할 수 있는,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할 거냐.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차트를 보면 상당히 안 좋아.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고 우리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도 거래소 코스닥 지수의 차트 흐름으로 보면 안 좋은 건 분명해.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미국 시장에 있어서 뭐예요? 바이든을 그죠? 바이든을 시켰잖아 여튼. 그리고 바이든을 사퇴시키고 해리스를 새로 대통령 후보로 올려놨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 없는 해의 기술적인 저런 모습이라면 저는 주식을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올해가 대선이 아니라면 아까 제가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작년, 재작년 계속 8, 9, 10월이 안 좋았었던 거를 왜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8, 9, 10월이 상당히 안 좋은 달이란 말이에요. 주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역대로 추석을 앞두고는 시장이 별 볼 일 없었던 적이 더 많고, 그런데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선을 앞둔 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때처럼 8, 9, 10월, 11월 초 대선인데 그렇게 하락을 했다간 미국 시장에 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냐고. 그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뭐 트럼프가 뭐 공화당을 지지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월가, 금융 이런 쪽이 민주당 쪽이니까 원래 기술주나 이런 게 진보적이고 좌파적이야. 그래서 항상 이런 기술주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의 이 CEO나 이런 쪽은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후보 교체까지를 하면서 들어왔고, 그런 가운데에 지금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 경제 지표도 부진하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전개하는, 그래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 그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을 받치려고 하는 흐름 부분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면 올해는 지난 뭐 2023년이나 2022년, 2021년 이때의 8, 9, 10월과 좀 달라져야지 정상이지. 그죠? 만약에 그 이전 흐름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된다면 지금도 사실은 45대 50, 뭐 45대 55? 지금도 트럼프 우리나라 언론만 그 해리스 쪽이 뭐 좀 높은 거를 뉴스를 좀 많이 보도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우세가 더 강해. 그리고 그게 정상이고, 그죠? 트럼프가 백인이고 남성이고, 그죠? 여기서 또 여성분이 많으시니까 남녀 차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아직 여성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이 조금 더 높단 말이에요. 트럼프하고 확 대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있지만 단박에 지금 현재의 경제 지표나 흐름상으로는 안 좋은 건 분명한데 그걸 이제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나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먼저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사실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앞으로 금리가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계 저축이 있는데 앞으로 내 소득이 그죠? 내 소득이 괜찮아질 수 있는 경기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것보다 더 벌 수 있는 기대가 높다면 지금 지출 소비를 그죠? 줄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금리도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경기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렇다면 소비를 줄이지 않지만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고 앞으로 금리도 한참 동안 안 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소비를 줄이게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 변곡점에 미국 시장이 와 있다는 거지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지속되면서 버텨줬는데 그거를 연장하고 하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요번엔 파월 연준 의장이 줘야 된다. 7월 달에 인하를 안 하더라도 그것까지 안 하면 지금 뭐 지난주에도 계속 그 지표 이야기를 했지만 안 좋은 흐름이 더 연장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런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미국 7월 컨퍼런스 소비자 기대 지수 이게 7월 30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 이전엔 100.4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99.8로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죠? 왜? 자꾸 이제 금리 기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자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고김축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소비자 기대 반응도 약화가 되고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제조업도 마찬가지지.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왜 여태껏 빅테크 세븐이 올라가는 동안에 여타 미국 시장에서 S&P 500의 중소형주들이 약세를 보였었던 부분. 지금 이제 지난주에 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죠? 제조업 지수 자체의 부분도, 나아지는 흐름을 줘야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50 이하. 그래도 전달 48.5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요런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좋게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좋게 나오면 또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할 이유가 없고 그죠? 너무 안 좋게 나오면 뭐예요? 시장이 야 정말 제조업 기업 심리도 위축됐구나.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주시장에는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 지표가 그 전에는 물가가 아주 높았을 때는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게 배드뉴스가 굿뉴스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물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표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빨리는 안 하고 9월에 이제 거의 9월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가 안 좋으면 단박에 주시장은 안 좋은 지표를 반영하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이 지수상으로는 눌러주는 조정 구간인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조정 구간이 조정 이후의 상승으로 바뀌려면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시그널을. 그죠? 금리 인하 시그널을. 금리 인하와 그 전쟁 휴전. 그죠? 이런 게 시그널이지. 왜? 휴전을 하면 뭡니까? 휴전을 하면 전쟁 지정학적 위기가 벗어나면서 그죠? 그것 때문에 올랐던 운임료도 내려오게 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유가도 안정을 찾게 되고 원자재도 안정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계속 시장에 나와주느냐. 그래야 금리 인하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그러면 다시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변곡점 라인이 이번 주 주간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요걸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제 이제 반도체 쪽에 그죠? 왜 반도체와 이제 반도체하고 AI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반도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구형 반도체 이런 쪽은 저는 이미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봐. 왜? 유럽 경기나 중국 경기나 미국 경기가 유럽이나 중국은 이미 안 좋고 미국 하나 남았는데 미국도 서서히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반도체는 피크아웃 했다라고 보는 거고 AI는 그죠? AI와 연관된 HBM이나 이런 쪽은 성장하는 건 분명한데 그 성장의 속도보다 시가총액이나 이런 게 너무 빨리 올라왔다. 이런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AI가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는 않잖아. 그런데 성장할 거라고는 보지만 그 상승의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 투자,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그러니까 계속 비용을 지불해서 투자를 했으면 그 실적의 가시성이 일정 정도 보여줘야 되는데 진짜 보여줄 수 있느냐? 그 의심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예요? 조정을, 미국 시장이 이 빅테크 위주로 조정폭이 큰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도 바로 하이닉스하고 뭐예요? 한미반도체, 그죠? 이런 쪽이 조정이 고점 대비 세게 나온 부분인 거고. 자,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게 되면 코스피 빨간 게 12개월 예상 이익인데 EPS인데 EPS가 이렇게 고점을 뚫었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0포인트를 넘어서야지 정상이지. 왜? 2021년, 그죠? 이건 이제 전체 영업이익 기준이야. 2020년 그때의 영업이익보다, 그죠? 내려왔다가 지금 돌파를 했잖아. 빨간 영업 EPS는. 그죠? 그런데 그 EPS가 증가를 했는데도 3,000을 못 돌파했어. 여기는 지수가 3,300까지 갔었던 때고. 그런데 이제 이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이때는, 그죠? 여기 2020년에서 2021년 영업이익이 증가할 때는 코로나에 의해서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데 그때 개인 유동성이 확 들어오면서 오버슈팅. 그러니까 이 실적보다 오버슈팅을 해준 거고, 이번 국면에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 유동성이 잘 안 들어온다. 그죠? 외국인에 의해서 외국인이 사야만 올라가는 외국인 하나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멀티플을 못 받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사실 이 지수대에서 2700대에서 더 내려가기보단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라면. 그런데 이제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시가총액, 그쪽은 반도체와 AI의 피크아웃 가능성.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번이 고점이지 않겠느냐. 이번 분기나 다음 분기 정도 지금 이 상태의 경제 환경으로 가면, 그죠? 중국 규제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투자 AI와 관련돼서 할 만큼 선제적인 거 했고, 그렇다면 이후에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것을 선반영한 하이닉스의 주가, 이런 수혜를 받아서 분명히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꺾이지 않겠느냐. 그 피크아웃 논란에 의해서 내려온 거고, 반면에 LG엔솔을 비롯한 2차전지나 로봇이나,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실적이 안 좋을 걸 예상했는데 실적이 안 좋은 것보다 더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내려오는 거고, 그죠? 결국은 펀더멘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영업이익 자체로만 본다면 시장은 지금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그죠? 코스피 지수는 내수해야 될 지수대고, 코스닥 지수는 아직도 지수상으로는 낮은 게 아니다. 영업이익 대비. 그죠? 이건 지금 코스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코스닥은 영업이익을 제대로 나는 기업이 별로 없으니까 성장 프리미엄만 많이 줬고, 그런데 코스피 실적을 많이 내는 기업들조차도 피크아웃 우려감으로 주춤한데, 그렇지 않은 코스닥에 성장 프리미엄을 더 많이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닥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아까 반도체에 대해서 왜 피크아웃 우려가 있느냐? 그러니까 반도체 상승 기간이나 상승주의.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경기 민감주의 성격이 지금은 강한 부분인데, AI 이 부분 때문에 수요가 더 증가한 부분이 아니면 사이클 기업이란 말이에요. 경기 민감성 사이클 섹터라고. 그런데 보통 한번 쭉쭉 상승을 한 사이클로 상승이 들어가면 24개월에서 26개월 정도 상승을 하는데, 이번 국면에서 반도체 쪽 하이닉스로 보게 되면 한 22개월 상승을 이어왔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부담이지 않겠느냐. 그 전제는 미국이 마지막 믿었던 미국까지도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이 정도 올라왔다면 이제 부담인, 여기서 더 치고 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보여야 되는 흐름이지 않겠느냐가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반도체 쪽에 지금 HBM, 이쪽 라인 부분은 고점에서 지난주에는 세게 떨어졌지만, 그쪽은 그래도 떨어져서 고점이나 더 벗기고 떨어진 거고, 거기에 HBM도 해당 안 돼, 그 HBM 연관도 안 돼, 그러면 이미 먼저
깨져서 내려갔고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를 여기서 조종받는데 사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다른 섹터보다 더 강할 거냐라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유치다. 예? 유치상. 자, 거기에 이제 AI와 관련, 여기 이제 세부적인 건 여러분들 읽어보셔. 근데 이제 우리가 캐즘은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새로운 산업의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인터넷 보급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휴대폰 보급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일단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그리고 캐즘의 단계를 거쳐서 대중화를 이뤄내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보급하는 비용이 떨어져야 확산이 되지 계속해서 전기차가 만약 비싼다. 내연기관차보다 계속 비싸면 확산이 될 수가 없어요. 강제적인 수단을 제외하면 그죠?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이 가격이 싸지면서 대중화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인터넷 예를 들어 보더라도 미국의 이 빨간 게 인터넷 보급률이 그죠? 2000년 들어와서 이렇게 처음에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하다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한 부분도 미국의 컴퓨터 보급률, 이 보급률하고 인터넷 보급률하고 후반에 가서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게 미국 인터넷 사용 서비스 가격이 낮아지면서 확 올라온 거라고. 처음에는 이 신기술에 대해서 괜찮다. 그래서 뭐예요? 선구자라고 하는 부분이 사용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가격이 낮아지면서 대중화를 가는 그게 이제 이 신산업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전기차도 이제 가격이 싸져야 되는 거지. 그 이제 싸지는 거를 기아, EV3나 캐스퍼나 현대 캐스퍼나 그것들이 얼마만큼 보여주느냐가 이제 3분기에 중요하겠지. 그죠? 자,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AI도 그죠? 지금 사실은 AI도 급격하게 이렇게 이거 인터넷처럼 초기 투자 비용 투자도 심했고 이런 흐름으로 왔는데 그 이후엔 그죠?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과 또 그 개별 기업 속에서 투자한 만큼 수익성을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러려면 지금 단계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엔비디아나 메타나 이런 기업들의 이 이익 증가율이 1, 4분기까지는 100%가 넘게 증가했지만 2, 4분기부터는 현저하게 그 증가율이 떨어진다. 그 떨어지는 건 뭐예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거든. 그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속도를 내면서 올라가기는 어려운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 하락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맞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 미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미국 시장의 주도 섹터와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가 똑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은 글로벌 1등하는 기업들이 많은 쪽이고 우리는 1등하는 기업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얹혀서 가는 부분인 거니까 의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2차 전지가 주도했을 때도 있었고 그죠? 반도체가 지금 주도하다가 이 시커먼 게 반도체인데 지금 하락폭이 좀 세게 나왔고 그죠? 방산도 이게 다 미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가성비가 높은 대한민국의 이 주도 섹터였었던 부분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영향권들이 다 있었다. 그죠? 얘는 반도체를 팔아서 바이오를 사라는 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 그런데 저는 거기에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진 않아. 하나투자증권은 이런 입장인데 무슨 얘기냐면 2022년 8월 9일 날 미국 반도체법 통과해서 그 이후에 하이닉스가 이렇게 세게 올랐다. 반도체가. 근데 사실은 하이닉스가 반도체법 통과해서 오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HBM이라는 그죠? 엔비디아의 공급 이게 강해서 올랐지 반도체법 통과만 가지고 오른 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조금 요 비교는 차라리 삼성전자를 놓고 비교를 했으면 설득력이 있는데. 그죠? 거기에 이제 2차 전지도 사실은 IRA 통과 이후에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캐즘 단계 이 부분 때문에 내려오니까 그렇다 쳐. 거기에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그죠? 그게 이제 올해 말 정도에 통과될 가능성. 왜냐하면 미국 생물보안법은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죠? 다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법안이니까 올해 말쯤에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그걸 통과하면 이제 바이오주가 세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적으로 나오는 건 몇 종목이 없어요. 바이오 쪽에.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붙으려면 미국 금리나 이 부분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튼 그래서 이런 흐름들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죠? 이런 쪽은 실적이 나니까
그죠? 거기에 이 주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뭐 요 정도 큰 기업으로는 작은 거로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조금 움직이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여기서 보이는 부분이 이거지. 새롭게 뭐 화장품이 미국에서 뭡니까? 뭐 수혜를 받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법안이 통과해서 그죠? 오히려 법안적으로는 조금 까다롭게 된 거지. 그죠? 7월 달부터 조금 까다롭게 된 거지. 그런 법안으로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화장품이나 음식료, 그게 방산. 그죠? 방사는 휴전이 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휴전이 돼도 잠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나 뭐 이스라엘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소모된 방산 무기도 많고 그거를 재고를 채워넣는 과정이 적어도 2, 3년은 또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방산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쪽도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본다고.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기에는 우리 시장에 있어서 왜냐 바이오 쪽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 시장이라고. 그렇게 개인 유동성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여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외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자기네들 타겟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정도가 뭐 주 흐름이고 뭐 그 정도로 보지 다른 바이오까지 전체 그 바이오 섹터를 다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진 않는다. 아셨죠?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실적 저 매출이 좋다 그랬잖아. 그죠? 딱 읽어보셨어 이거?